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이 채널과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제1장의 시작이죠. 제1장의 전체의 주제는 의도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꿈속에서 깨어있기라고 하는 소주제를 다루도록 할게요. 이 책에 보시면 질문이 하나 나와 있죠. 꿈과 현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꿈에 대한 얘기를 전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에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실까요? 꿈과 현실. 여기서 현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눈을 뜨고 있는 이 현실과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꿈과 현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꿈이 더 좋습니까? 지금 현실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은 꿈을 꿀 때 행복합니까? 눈을 뜨고 깨어나서 현실을 살 때 행복합니까? 꿈과 현실의 공통점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림 하나를 볼까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화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일단 이 제목이 뭐냐면 잠 깨기 직전 석류 주위를 한 마리 꿀벌이 날아서 생긴 꿈. 잠 깨기 직전이 이게 1초 전이라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잠에서 이제 깨어나기 바로 직전, 그때의 꿈을 꾸는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꿈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반영해 주고 있기도 한데요. 당시에는 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잠든 상태에서 꾸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 꿈이 생겨난다는 사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석류가 있고 석류 주위에 벌이 있고 그 벌은 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벌이 이 여인에게 침을 쏘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잠에서 깨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잠에서 깨는 순간에 꾸는 꿈의 형상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그 내용이 이 여인의 살에 닿아 있는 것이 총이죠. 당총에서 나온 검이 있습니다. 그 검에 지금 찔려 있어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리고 그 검 뒤에는 호랑이가 달려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호랑이 뒤에는 큰 물고기가 호랑이를 집어삼키고 있고요. 그 물고기는 석류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꿈의 장면을 형상화해서 작품으로 만든 그림인데요. 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죠. 프로이트가 해석한 부분은 대부분 꿈에 등장하는 것들은 성적인 상징을 띠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고요. 과학자들, 신경과학자들은 뇌에서 신경세포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환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뇌의 상태는 물결이 있으면 이렇게 바람이 불면 수면 위에 이렇게 물결이 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기 전에 뇌의 상태가 이러한 방식으로 물결을 치고 있는데 잔물결이 사라진다는 거죠. 잠이 들면 정지된다는 거죠. 그런데 1시간 반이 지나면 렘 수면이라는 수면 주기 국면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렘 수면이라는 것이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이 눈이 급속 안구 운동이라고 그러죠. 눈동자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눈을 감은 상태에서요. 이때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다시 뇌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어 있는데 뇌는 깨어난 상태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눈이 움직이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때가 꿈을 꾸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든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눈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럼 지금 렘 수면 상태고 이때 꿈을 꾸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잠에서 깨우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주기를 완전히 통과를 해야 우리가 수면이 질이 향상이 되는데 한참 꿈을 꾸고 있을 때 잠을 깨우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과학자들, 신경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정보들이 이 뇌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무작위적으로 연결이 돼서 형성이 되는 일종의 환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의 작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몸이 일시적으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정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이 죽음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영면이란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영원히 잠드는 것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일시적으로 죽음 상태에 들어가는 것, 기능 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잠들어 있고, 그러나 뇌가 활동을 하면서 꿈이라는 것을 꾸게 되는데요. 이 꿈에 대한 설명은 워낙에 다양한 주장들,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가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다 그 나름대로 해석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설득력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죠. 다만 현대의 과학은 이 꿈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주장보다는 뇌의 활동으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에피네프린이라고 있죠. 노에피네프린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 정신을 맑게 하고 깨어있게 하는 효과를 줄 뿐 아니라 뇌에서 기억의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물질의 분비가 낮아지게 되니까 꿈을 기억하는 것이 아무래도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과 현실과의 연결고리, 그 관계를 연구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요. 스틱골드 박사는 하루에 3, 4시간씩 테트리스 게임을 학생들에게 시켰습니다. 그 실험 집단에게요. 그래서 그 테트리스 게임을 시킨 후에 잠을 자게 했죠. 그리고 나서 보고를 받았는데 테트리스 같은 이미지가 꿈에 나왔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기억력에 장애가 있는 피험자가 있었는데, 기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테트리스 게임을 했지만 하고 나서는 그것이 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꿈에서는 그 테트리스를 꿈에서 그 모양을 봤다고 보고를 하는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꿈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받은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꿈에서 표현된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현실에서의 우리가 경험한 온갖 정보들이 무작위로 조합이 돼서 꿈에서 제멋대로 나타나는 것이 꿈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정답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중요한 것은 꿈이라는 세계는 여전히 비밀한 공간, 영역 안에 놓여 있다. 그래서 오늘은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꿈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한번 접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꿈속에서 깨어있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꿈속에서 어떻게 깨어있을 수가 있을까요? 꿈에서 깨어있는 경험을 해봤습니까? 이것을 보고 자각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루시드 드림이라고 하죠.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것이 꿈이라는 것,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자각몽을 꾸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연히 꾼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꾸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꾸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있고요. 이 책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딤 젤란드 역시도 자각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갔을 때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네요. 아무튼 꿈속에서 깨어있는 것은 자각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것이 꿈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봤던 그 달리의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공포스러운 게 없죠. 총검에 나는 찔려 있고 호랑이가 으르렁대며 달려들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낱 꿈이었다는 것, 단지 벌침에 잠깐 쏘여서 내가 꿈을 꿨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꿈에서 깨어난 후에,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꿈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면요. 꿈에서 나오지 않고 꿈 안에 있는데 깨어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의 보고가 그렇죠. 꿈속에서 자각몽을 꾸게 되면은 꿈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창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하는 곳으로 순간이동을 하게 되고요. 하늘을 헐헐 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내가 조종할 수도 있고요. 이건 마법 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뭐든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 가고 느끼고 싶은 걸 다 느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자각몽을 꾸고 싶습니까? 만약에 자각몽이 안전하고 누구나 쉽게 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각몽 꾸고 싶을걸요?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고 은밀하고 비밀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책임도 없다. 꿈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각몽 꾸시겠습니까? 아마 자각몽 한번 꿔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줄을 쓸지도 몰라요. 그 자각몽 꾸는 기계가 있다면. 그런데 결론적으로 트랜서핑에서는 이 자각몽이라는 그 원리와 현상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자각몽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핵심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원리, 적용점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통제할 수 있게 됐고 두 번째,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게 됐다. 통제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사라졌고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사라졌죠. 그리고 창조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즐기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깨어남, 그 안에서 깨어남의 효과죠. 깨어남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나는 내가 보인다. 두 번째, 나는 현실이 보인다. 말하자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거예요. 그것을 깨어남의 상태라고 했을 때 꿈에서 이런 깨어남의 상태에 들어가면 통제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고스란히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자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났지만 이 현실이라는 것도 하나의 꿈과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은 그거는 차치해 두고 현실도 하나의 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 안에서 자각몽을 꾸듯이 내가 깨어났어요. 그건 뭐예요?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고 나는 지금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알고 있다. 내가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깨어났어요. 그러면 현실을 통제할 수 있어요. 마치 꿈에서 으렁거리는 호랑이가 오는데 스톱! 외쳤더니 멈추고 사라져! 그랬더니 장면이 전환되는 것처럼 나를 두렵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낱 꿈 안에서의 달려드는 호랑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나는 선언을 하고 내 의도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깨어났으니까. 이것이 다 그림자, 환영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의도를 단호하게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나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되찾게 됐으니까. 그래서 내 환경을 향해서 선언을 합니다. 의도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환경을 창조를 합니다. 나는 선택권을 갖고 있고 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자각몽에서 우리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가 이번 소주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는 현실, 꿈과 같은 이 현실, 현실에서 깨어나는 것이 자각몽을 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자각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현실에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현실의 창조자, 지배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서핑을 한다는 것이죠. 펜듈럼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고요. 예전에 그런 게임이 있었죠.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래 놀이 같은 건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런 거 있잖아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러면은 이 술래가 여우 역할을 하는 거죠. 밥 먹는다 그러면은 무슨 반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살았니 죽었니 외치잖아요. 살았니 죽었니 그러면 살았다 얘가 외치면 잡으러 오는 거고 그럼 도망가야 돼요. 잡히면 술래죠. 죽었다 그러면은 그냥 제자리에 있어도 안 잡히죠.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여기 여우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 넣어주세요. 누구야 누구야 개똥아 개똥아 뭐하니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십시오. 개똥아 개똥아 뭐하니 항상 그것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조망하게 만듭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것이죠.
개똥아 개똥아 뭐하니? 그리고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너 지금 살아있어 죽어있어? 죽어있다면 너는 눈뜬 장님처럼 펜듈럼에 이끌려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리모컨 들고 콜라 마시면서 TV 앞에서 3, 4시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채널의 굴레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개똥아 개똥아 뭐하니? 살았니 죽었니? 죽었어? 죽었다는 걸 알면 그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죽어있네? 라고 하는 순간 살았다라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자각몽을 꾸는 것에는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굳이 자각몽을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꿈과 현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돼 있는데 이제 그 답을 찾으셨죠? 꿈과 현실의 공통점은요, 내가 지금 주어진, 펼쳐진 현실이라는 것이 꿈 같은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나는 깨어나게 되고, 내가 깨어난 순간 그 현실을 나는 마치 꿈처럼 통제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꿈과 현실의 공통점입니다. 현실도 꿈처럼 그러한 깨어난 사람에게는 펜듈럼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휘둘리지 않고 얼마든지 그 펜듈럼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이 꿈과 현실의 공통점이고, 꿈에서 깨어난 사람이든 현실에서 깨어난 사람이든 깨어난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꿈의 본질이 뭐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공부, 학습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워낙 방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서는 이제 꿈에 대해서 이런저런 입장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4페이지에 가시면 자각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의식이 깨어있을 때마저도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말 실제 현실인지를 따져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서도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우리의 마음은 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통제의 소나기를 미꾸라지처럼 항상 빠져나가 버리는 하나의 의문이 있다. 그것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꿈의 함정에 빠져드는 이유다. 꿈을 꾸고 있는데 우리가 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실제인가? 이런 질문 자체를 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잠든 상태로 펜듈럼에 자꾸 조종당하는 이유는 이것이 실제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질문 자체를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질문. 사실 질문이라는 것은 사고를 유도하고 또 심지어 사고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이 통찰을 많이 얻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이런 질문이 좋아요. 깨어나면 아까 그 여우야 여우야처럼 개똥아 개똥아 뭐하니?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 질문을 수시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답을 내려보시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면서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이 주어진 현실은 내 마음의 반영이다. 나는 지금 내 현실을 선택한다.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답을 의도적으로 조절을 해나가시면 이 현실에서 순간순간 이런 방식으로 조율을 해나가시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중거울을 조율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순간 깨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깨어남의 열쇠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읽어볼게요. 다음 질문으로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하라. 너 지금 자고 있니? 깨어 있니? 당신은 이 질문에 최대한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건성으로 하는 의례적인 짓이 아니라 진짜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된다. 밑에 또 읽어볼게요. 요는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진짜냐 아니냐는 것을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그 질문에 자동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대답하라. 그죠? 예, 살았니 죽었니 뭐하니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하는데 주문 외듯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하라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고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 질문하고 이 손에 이 손금이나 이 모공 같은 거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종의 그 사인이죠. 내가 지금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조망하듯이.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이게 매트릭스지, 이 그림자 세상이지, 다 헛개비지, 내가 만든 마음의 현실이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조율을 하시라는 거죠. 진지하게 답을 하시면서. 그래서 의식적으로 대답하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느끼면서 대답을 하라는 것, 그리고 인식을 하면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이제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죠. 읽어볼게요. 예컨대 당신은 악몽을 꾸고 있다. 꿈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실제라고 믿는다면 그 스토커를 떼놓는 일이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꿈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10중 8구 당신은 깨어나려고 할 것이고 약간 어렵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공할 것이다. 이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방법이 있다. 즉,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꿈일 뿐임을 안다면 그 스토커를 노려보고 꺼져버려 하는 염을 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쵸? 아까 얘기했죠? 스탑! 멈춰! 사라져! 이렇게 외치는 순간 꿈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현실도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꿈은 즉각 반응이 오지만 현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도의 선언을 하되 지속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원리는 그러나 똑같다는 겁니다. 17페이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우리는 꿈속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첫째, 그것이 꿈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 거기서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두 가지 꿈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자각몽을 꾸는 조건인데요. 현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첫 번째 조건은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의 현실,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가족은 이렇고 나의 환경은 이렇고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자신감 없이 열등감 없이 이렇게 살아왔어. 사람들은 나 이렇게 대해왔어. 이 모든 생각들, 그리고 나는 가진 게 없지, 나의 주변에는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지, 이런 외부의 현실들, 이게 다 한낱 꿈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꿈일 뿐이라는 것은 환영과 같다는 것. 누가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이것을 깨닫는 순간 깨어남과 동시에 또 뭘 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꿈에서 창조하듯이. 그러므로 이것이 꿈이므로 이제 꿈에서 깨어났다면 이 현실을 내가 이제 창조할 수 있다. 나의 생각의 현실, 내 마음의 세계의 층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어진 현실, 실제로 펼쳐지는 실제 현실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17페이지. 이제 스토커가 따라오는 악몽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쯤이면 당신도 그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겁에 질려 있을 때 생각은 사건이 전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재빨리 짚어보게 되는데 이런 생각들은 즉석에서 현실화된다. 그것이 모두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지배권을 되찾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뭐냐면 꿈속에서 스토커가 따라오는데 겁에 질렸는데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깨어나긴 했어요. 꿈에서. 이거 꿈이야. 그런데 꿈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나에게 통제권, 지배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이 권한이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인식하면 두렵지가 않은데 깨어는 났는데 나는 방어할 힘이 없어. 그러면 여전히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깨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창조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지배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고 스토커와 역할을 바꾸겠노라고 결정하면 그는 기꺼이 거기에 응하여 당신을 피해서 달아나기 시작할 것이다. 네, 역할놀이를 바꾸라는 거죠. 이제 내가 현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순간 역할을 바꿔라. 꿈에서는 무수한 무대장치와 무수한 나의 모습이 펼쳐지잖아요. 현실도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일종의 여러분들은 과거에 나의 어둡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역할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시나리오 안에 갇혀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깨어나서 여러분들이 연출자, 감독자의 위치로 돌아가서 무대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고 나의 역할을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수한 나들 가운데 하나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많은 나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무수한 또 다른 나들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라는 거죠. 한 가지에 갇혀서 이 모습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규정당할 필요도 없고 그 많은 나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다른 나를 향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노력을 해서 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단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다. 꿈속의 물체를 현실 속으로 가져오는 것 말이다. 꿈과 현실이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지만 꿈속에 있는 것이 현실로 구현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자각몽이 잘 되지 않거나 그런 것에 관심이 없더라도 상관없다. 트랜서핑 훈련에서 자각몽은 특정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게다가 자각몽에는 감추어진 위험이 있다. 예, 그 자각몽에 감추어진 위험은 다음 장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자각몽의 그 원리를 현실에 적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오늘의 핵심은 개똥아, 살았니 죽었니, 뭐하니,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던짐으로써 환경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깨어날 수 있는 열쇠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군중들이 많은 곳들 또는 어떤 특정한 시스템, 여러분 일할 때 특히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상황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잠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혼자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을 때 특히 내성적인 분들, 어떤 근심 걱정 많으신 분들은 이 생각 안에 갈고리에 묶여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열쇠를 꼽으셔야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살았니 죽었니, 계속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서 진지하게 답변하시되 트랜서핑의 현실 지배자의 선언에 따른 그러한 답변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겠죠. 주어진 현실은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현실이다. 내 마음의 반영이다. 나의 다가오는 현실은 지금 나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 권한이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현실을 선택한다. 그리고 마음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서핑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연습을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지난 트랜서핑의 비밀에서 우리가 한번 이론을 다 다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식을 좀 더 강화하시는 그 방식으로 이 영상을 활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활동 지침은 여러분들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깨어나는 열쇠의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각몽의 상태를, 꿈속의 상태를 여러분들 잘 느낌을 살리셔서 이 현실이 꿈과 같다는 것. 그러나 꿈은 아닙니다. 예, 이걸 오해하시면 우리가 영화 인셉션에서 그 주인공의 아내와 같은 여자친구였나요? 아내였나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현실을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다만 꿈과 같은 현실, 꿈과 비슷한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알아차리는데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 그리고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오픈챗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텍스트 상담 그리고 질문 받고 있습니다. 정성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블로그를 개설했고요.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메모라고 하는 그 게시판이 있죠. 그 게시판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과 정보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들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샤이하신 분들 많죠.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비밀 댓글로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 점검을 하면서 적용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지금부터의 강독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